개인적으로 저는 자율학습 시간에 망보다 걸린 애들을 불쌍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었고, 망보다 걸렸다고 무슨 큰일이 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보다 일단 망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체벌이 나쁘다 하지만 어쨌거나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란 것들 중 하나에 포함된다는 건 걔네도 다 알고 있단 말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오시는지 망을 보는 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가 생각해도 선생님이 보시기에 화를 낼 것 같아 하는 애들 사이에서 몇몇이 자진해서 나서는 게 암묵적인 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기네들끼리 나름 순번도 정해서 돌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도 이런 사실들은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진 몰라도 망보다 눈 마주친 애들을 대상으론 가볍게 꿀밤 몇 대로 넘어가 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막 우리층 복도로 발을 내디딘 선생님과 눈을 마주친 누군가가 있다면 그럼 선생님이 걔한테 손가락을 까딱이세요. 당장 이리로 튀어나오라고요. 그럼 그걸 또 순순히 불려나가네요. 솔직히 거기서 조용히 문 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선생님 입장에선 눈 마주친 애가 누군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뭐 실제로 그러는 애가 있다 손치더라도 애들이 눈빛으로 누군지 다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아서 선생님께 뛰어나갈 정도로 선생님은 절대적이셨어요. 그러니 담장 넘어 튀어들어가다가도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무슨 꼴이 될 줄 알면서도 순순히 잡히는 애들이 널렸겠죠. 등교길에 담장 넘었던 애들이 선생님께 보인 건 그저 뒷모습밖에 없었는데도요. 그럼 명찰도 확인을 못했으니 몇 학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뒤통수에다 선생님이 버럭 한 번 하면 조용히 선생님께 뛰어갔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지만 말 그대로 눈만 마주친 거잖아요. 누가 망 보면서 얼굴 다 보이게 고개를 복도에다 들이미나요? 어떻게든 눈만 살짝 비칠 정도로 내밀었죠. 그리고 눈만 보이게 내밀었다지만 불려나가는 애들 중엔 정말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는지 확신 못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등교 시간에 선생님이 부른다고 달려가는 애들 마냥 그저 선생님이 자기한테 손가락 한 번 까딱했다고 걸렸다며 복도로 나갔어요.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거라곤 걔 눈동자밖에 없었을 텐데도 말이죠. 이쯤 되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다고 불려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모습만 봐도 지레짐작으로 불려나가는 애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선 그저 좀 소란스러운 교실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네 반에 떠든 애들이 있다고 인증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선생님 옷이나 감시하다가 걸렸다고 자진해서 다가오는 애를 그냥 넘어가실 온순한 선생님은 그때 당시엔 없으셨어요. 뭐 그래도 망보던 애가 어떤 이유에서건 불려나가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일단 반 전체가 조용해진다는 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소란이 잠잠해지면 당연히 옆반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엔 어쨌거나 자율학습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흘러가는데 여전히 떠드는 애들이 있는 반이라면 설사 단체 기합이나 체벌이 벌어진데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한 명이 불려나가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좀 안심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선생님이야 떠들었던 애들 전부 혼내려고 올라오셨겠지만 망보던 애 한 명 혼내는 사이에 복도에 있는 반 전체가 조용해지니까요. 그치만 선생님은 애초에 올라오실 때부터 대충 어느 반에 갈 거라고 특정하시거든요. 교무실에서 발걸음 소리나 떠드는 소리 같은 걸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오신댔어요. 근데 막상 그 반에 도착하고 보니 애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공부하는 척을 하네요. 그렇다고 망보던 애만 혼내고 교무실로 돌아가시면 왠지 우리 학생들 수작에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근데 그래봐야 별 수 있나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니 전부 공부하는 척을 하죠. 그럴 때 혼나는 애들이 반장 같은 애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반 누가 떠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올라오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반장을 불러내긴 좀 그런 경우에 참고하는 게 칠판에 적혀있는 떠든 사람 명단이었어요. 걔네가 떠드는 걸 선생님이 직접 보신 건 아니지만 일단 반장이 적어놓았으니 걔네가 소란스러움의 주범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물론 반장이라고 없는 사실을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 좀 논다 싶은 애들이랑 반장이 친해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뭐 반장도 자기가 또 대표로 혼나기 싫으면 누구라도 이름을 적어놓긴 해야죠. 결국 그렇게 우리 반을 휘저어 놓으신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시면 침묵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지만 자그마한 소란이라도 감지되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웅성거리는 시끄러움은 막 처음부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야자 시간엔 아예 감동만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좀 덜한데 어설프게 1교시 시작 전 자습 시간엔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덜 쓰셔서 그러긴 했어요.
이게 일상적인 패턴이었고 다음 영상에선 망보다 걸린 애만 엿된 케이스를 말해볼게요. 뭐 우리 반이나 다른 반 애들한텐 아무런 영향도 없이 조용해졌고 이건 딱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순번 지켜서 망을 봤을 뿐인데 덤터기 오지게 쓴 경우였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